저는 신혼부부가 첫 내 집 마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다들 좋은 집에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신축 전세로 가거나 내부가 좋은 곳 이런 곳을 고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눈높이만 높아지고 실제 내 자산은 없는데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축하기도 더 힘들어지고 돈이 묶였기 때문에 다음 집으로 갈 때 시기도 굉장히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다음에는 돈을 모아서 저 다른 집을 사려고 했는데 그 집이 이미 올라버린 거죠. 남준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신혼부부를 위한 재테크 자기계발 계정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부자람쥐라고 합니다. 박수! 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람쥐님도 재테크 계정이자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돈 공부를 시작했고 그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돈 공부라고 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한 건 사실 아니었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희망의 부자라는 꿈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일단 은행원이셨고 아버지가 부동산 투자를 좀 하셨었어요.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본격적으로 돈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2020년 때 코로나 국가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때 간호장교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코로나 전담병동으로 파견을 가라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병동으로 가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원래 받던 월급 외에 추가로 수당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1,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았거든요. 몇 달간 일하면서.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유튜브 채널에서 주식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테슬라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돈에는 관심이 좀 있긴 했는데 사실 주식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이 돈은 사실 내가 원래 있던 돈이 아니고 추가로 얻은 수입이다 보니까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조금씩 넣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때가 좀 바닥 정도였고 조금씩 더 넣다 보니까 1,000만 원 넘는 돈을 넘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좀 수익이 나서 이제 저의 종잣돈이 좀 마련이 된 거죠. 그러면 테슬라라는 종목에 들어갔던 돈이 어느 정도 불어났는지 간단하게라도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때 테슬라에 제가 정확히 넣었던 돈은 지금 조금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순수익은 한 2,000만 원 정도 났었고요. 제가 원래 모았던 돈이랑 합치니까 1억 정도가 딱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1억이 되게 중요한 뭔가 의미 있는 돈이잖아요. 1억이 생기고 나니까 부동산에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부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1억이 모아진 시점은 몇 살 때였을까요? 1억을 모았을 때가 27, 8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와, 그럼 진짜 빠른 건데 테슬라도 도와주기도 도와주었지만 그 전에 차곡차곡 돈을 모으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렸을 때부터 뭐 돈을 잘 안 쓰는 짠순이 그런 쪽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막 모으기 시작했던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제가 막 짠순이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살진 않았거든요. 근데 물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명품 가방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결혼할 때도 안 받았고. 그래서 처음에 월급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누가 저한테 하라고 얘기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월급 받으면 딱 50%는 먼저 적금에 넣어두고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군인이었었기 때문에 국군 장병 적금이라고 그 일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좀 높은 상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 받은 날 바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그 남은 돈 가지고만 소비를 했고 처음에는 저도 막 재테크 뭐 그런 거 단어도 몰랐고 그냥 돈을 함부로 안 쓰는 습관은 아버지 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근검 절약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함부로 사주지도 않았고 그냥 그런 절약하는 습관이 그냥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된 거죠? 결혼은 제가 남편을 23살에 만났어요. 남편이랑 연애를 좀 6년 정도 하다가 29살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부동산에 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결혼하기 1년 전부터 돈을 합치긴 했었거든요. 그럼 이게 결혼하기 전부터 돈을 합친다는 의미는 이제
그 누군가가 내 모든 수입을 준다는 거잖아요. 배우자분이랑 싸우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아, 사실은 제 배우자 남편이 네. 진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네. 일단 좋은 점은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와줘요. 근데 안 좋은 점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뭐 재테크에 욕심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 자체가 근면 성실하고 좀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와주고 소비를 많이 안 하거든요. 물욕이 똑같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남편은 저한테 다 맡기고 저를 그냥 믿어주고 본인은 별로 안 쓰는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반대는 따로 없었어요. 그러면은 혹시 비상금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아, 비상금. 이 생각은 해봤는데 그 거짓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지금은 없다고 믿고 있어요. 네, 배우자분 혹시 영상 보시게 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한번 주세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1억을 모으고 나서부터 생기신 건가요? 그 전에는 부동산 자체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돈이 일단 안 되니까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그때 우연히 유튜브를 봤거든요. 그 저희 부모님 집 근처에 어떤 지역이 나왔는데 바로 한 10분 차 타고 10분 거리였어요. 근데 재개발 때문에 천지가 개벽할 지역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교통 호재도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질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유튜버분이. 그래서 한번 그럼 가볼까? 하고 갔는데 마침 딱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딱 전세를 맞추면 갭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냥 샀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약간 공부를 안 하고 한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집 매수한 결과가 조금 궁금한데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래서 진짜 저도 지금에 와서 깨달은 거는 정말 돈그릇대로 된다라고 깨닫는 게 처음에는 그 집이 진짜 초심자의 행운처럼 제가 2020년 말에 샀는데 다른 지역은 그 전에도 이미 올랐지만 거기는 좀 덜 올랐었거든요. 되게 흐름이 늦게 오는 지역이어서 사자마자 딱 오르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2억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그때 20대고 아직 나 공부는 제대로 안 했지만 뭔가 부동산 잘 아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얼마 안 돼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2023년에 하락장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공급도 많고 제가 전세가도 주인 전세라서 높게 받았어요. 그래서 역전세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그러면 역전세가 딱 오고 나서 아 이거 빨리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셨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그때 역전세가 오는 시점으로부터 한 6개월 정도부터 되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준비해야 될까 했는데 최대로는 1억 5천까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낸 돈이 1억 5천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억 5천이잖아요. 근데 서울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2억 5천을 넣는 게 과연 맞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전 재산을 그럼 또 여기다 넣으면 내 돈이 여기 다 묶여버리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그 전부터도 이제 부동산을 산 시점부터 내가 모르고 샀지만 약간 불안한 마음에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미 공부를 그래서 어느 정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락장이라서 좋은 지역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더 좋은 지역으로 넘어가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매도를 했죠. 그럼 매도했을 때는 수익이 나셨을까요? 아니면 손실이 발생하셨을까요? 매도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하락장이어서 거래량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매도 자체가 어려운 시기였는데 제가 그래도 다행히 매도는 했지만 2,500만 원 정도는 손해를 보면서 팔았어요. 그럼 테슬라로 벌었던 거 다 날리신 네, 거예요? 쌤쌤이 됐어요. 결국엔 어쨌든 투자라는 것은 일단 해봐야 아는 거네요. 해봐서 저처럼 이렇게 실패한다면 알게 되는 것도 괜찮긴 한데 너무 무모하면은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공부를 미리 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내가 직접 들어가면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람진님께서는 신혼부부 치고 내 집 마련이 엄청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예비 신혼 부부시라면 아마 통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통장 합치기를 좀 추천하는데 그 이유가 부부가
합심을 해서 공동의 목표로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고 나면은 좀 더 절약하게 되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동 관리에 대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신혼부부가 첫 내 집 마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다들 좋은 집에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하지 않고 신축 전세로 가거나 아니면 내부가 좋은 곳 이런 곳을 고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신축 전세로 가게 된다 그러면 내가 눈높이만 높아지고 실제 내 자산은 없는데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축하기도 더 힘들어지고 돈이 묶였기 때문에 다음 집으로 갈 때 시기도 굉장히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다음에는 돈을 모아서 저 다른 집을 사려고 했는데 그 집이 이미 올라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혼부부시라면 그리고 적당히 종잣돈을 서로 모아서 좀 마련을 해놓으셨다면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 무리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좀 좋은 집으로 가되 인테리어나 아니면 뭐 신축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 주변의 시설이나 인프라 그 주변 상권이나 아니면 강남 접근성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첫 집을 좀 잘 고르시면 추후에 우리 가정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 그럼 내 집 마련할 때 첫 번째로 땅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 세대수가 좀 많아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셋째는 강남 접근성이 있을 것 같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해주신 거 당연히 중요하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 엄마의 시선으로 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우리 아기가 위험하면 안 되니까 막 주변에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면 안 되고 주변에 막 언덕이 있어도 유모차 끌기도 힘들고 그리고 뭐 지하 주차장 연결 안 돼 있으면은 장 보고 와서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좋아하는 집이 부동산 입지적으로 좀 좋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이랑 이제 같이 결정을 하실 때는 꼭 여자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고 또 중요한 거는 학군. 이것도 엄마 입장에서 중요한 거죠. 학군을 볼 때는 중학교 학군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이제 중학교 성적에 따라서 멀리 가는 지역도 갈 수 있는데 중학교 때 잘하는 학교가 좋은 고등학교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학교 그 학군 성적이 좋은 곳이 부동산이 오를 가치가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